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플 40년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만큼 제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40년 전에 애플 주식을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떼부자가 됐을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나마 낙폭이 컸던 구간에 제가 화살 표시를 해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을 때가 아마 2008년에서 2009년에 있었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코스피가 제 기억으로는 800대까지 주저앉았었고, 뭐 코스피 500 간다, 심지어 300 간다, 심지어 나라가 망한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800대가 이제 최저점이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많이는 아니지만 나름 우상향을 해오고 있죠. 물론 10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말할 필요도 없죠. 국내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요. 정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에 비하면 정말 티도 안 날 정도로 아주 소폭 빠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겁을 집어먹고 있죠. 물론 모든 종목이 애플처럼 이렇게 우상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도 초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요즘 같은 폭락장을 즐겨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많이 올라 있을 건데 빠지면 사실 더 좋은 거거든요. 물론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 폭락장이 두렵고 폭락이 안 왔으면 좋겠고 계속 오르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현실적으로 폭락장을 다 견디고 우상향할 만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겠지만 뭐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전자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금의 폭락장이 두렵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폭락장에서 흔들리면 장기 투자 절대 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빠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전량 매도하고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폭락장에서 불안할 정도면 애초에 종목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폭락장에서 불안하지 않을 만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오히려 폭락장에서 더 사고 싶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이 있고 매도할 생각도 없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40년이든 차트를 길게 보고 한 5분 정도 명상에 한번 잠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길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어마어마한 폭락장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하다못해 불과 2년 전인 코로나 폭락 때만 샀어도 지금까지 몇 프로를 먹은 건가요? 2016년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았을 때 그때만 샀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을 거고 좀 더 멀리 2008년에서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만약에 내가 줍줍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아마 이미 경제적 자유를 누렸을 것 같습니다. 자, 관점을 바꿔서 30년 후 관점에서 지금을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까지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웬만한 우량주들은 지금이 굉장히 저점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또 그러겠죠. 저때 내가 쫄지 말고 과감하게 매수해서 아직까지 존버하고 있었다면 지금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을 텐데 아마 이렇게 후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 30년 사이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기업도 많을 것이고 최하 반토막에서 10분의 1 토막까지 날 종목들 아마 꽤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종목에 투자하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초우량주에만 우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너무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구글, 테슬라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도비, 세일즈포스, 페이퍼홀딩스, 메타플랫폼스, 퀄컴, 디즈니 좋은 종목들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1년 앞을 내다보면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10년 앞을 내다보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10년 동안 애플 같은 기업이 안 오를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10년 후에 지금보다 주가가 낮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얼마가 더 빠지든 심지어 70%, 80%가 폭락을 해도 어차피 10년 후에는 다 회복하고 정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지구가 망하지 않는다면요. 자, 그렇다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저점에서 줍줍할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최소한 우리가 패닉셀은 면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나 애플급 되는 초우량주라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근데 어딜 가나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가가 한참 오를 때는 너무 고점이라면서 안 사고 요즘처럼 주가가 빠질 때는 더 빠진다고 안 삽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주식을 언제 사는 거죠? 빠지면 더 빠질까봐 못 사고 오르면 거품이 많으니까 못 사고 주가가 횡보하면 재미없다고 욕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면 절대로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자체를 즐기면 되고요. 떨어지면 싸게 줍줍해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줍줍하면 됩니다. 그리고 횡보하면 당연히 쉬었다 가야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건전한 조정을 거쳐서 다음에 더 오를 거야 하고 오히려 수량을 더 늘려야 됩니다. 항상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 긍정적인 사람은 싸게 모아서 좋고 부정적인 사람은 지금 사봐야 빠질 거 뻔한데 뭐하러 사냐 바보냐 라고 하고 주가가 오를 때 긍정적인 사람은 드디어 내가 사놨던 주식이 수익을 잘 내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곧 거품이 꺼질 거라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을 무모하다고 또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많이 오르면 운이 좋았다면서 또 깎아내리죠. 결국 성공의 열쇠는 투자 마인드와 실행력에 있다고 봅니다.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고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줍줍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나중에 가서 큰 수익이 나고요. 거품 빠지려면 한참 멀었다면서 계속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반토막이 나도 또 추가로 반토막이 난다면서 계속 구경만 할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도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친구로서는 멀리 하시고 긍정적인 분들과 가까이 하시는 게 아마 주식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치고 돈 버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폭락장 무서운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압니다.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과감하게 베팅하는 거죠. 이 종목은 존버하면 무조건 나한테 큰돈 벌어다 준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꼭 장기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